안녕하세요. 김태훈의 현명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SL바이오라는 회사에 대해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회사는 코넥스에 있다가 코스닥으로 이전 상장을 한 업체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장에서 자금을 일부 조달해 갔죠. 그래도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이 투자비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상장 이후로, 이전 상장 이후로 6개월이 지나서 이제 다시 또 슬슬 유상증자를 준비하는 그런 느낌이기도 합니다. 이게 유상증자가 될지 아니면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 같은 주식 관련 채권을 발행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CMO 사업을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CMO 사업에 들어가는 그 사옥, 신규 사옥과 공장을 지금 들어가는데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도 추가적인 자금을 모집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죠. 그래서 이 회사는 상장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 그리고 또 작년 하반기에 유상증자와 무상증자를 동시에 해왔기 때문에 지금 주식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작년 하반기 이후로 지금 말하는 주가가 많이 흘러내린 상황이죠. 그러다가 최근 들어서 다시 주가가 급등하는 건 이 회사가 주력으로 삼고 있는 의약품 품질 관리 이런 쪽에서 그 위고비라는 그 비만 치료제, 이게 이제 그 유럽에서 히트를 쳤는데요. 그 쉽게 약으로 이제 비만을 치료하겠다는 치료제입니다. 비만 치료, 살 빼는 약. 워낙 이제 살 빼는 약이 시장이 크기도 하지만 국내도 한 1,800억 시장 정도 된다고 하니까요. 근데 이쪽에 들어가는 위고비라는 그 약의 품질 관리를 해주는 이 서비스를 이 업체가 독점을 한다고 발표가 되면서 그러면 이제 위고비가 이제 차지하는, 시장 내에 차지하는 위상이 굉장히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SLS 바이오의 실적 개선 가능성이 높다는 말들이 시장에 회자되면서 주가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체는 그 이름에 뭐 SLS 바이오라고 해서 바이오가 들어가지만 이 업체는 바이오 관련된 서비스를 해주는 업체입니다. 즉 신약을 만드는 업체가 아니라 기존 제약사가 만든 그 제약의 품질 관리를 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검사 행위를 한다든가 그 승인을 받기 위한 검사 행위죠. 그리고 또 그 진단 시약을 일부 만들기도 했었죠. 그런데 이제 진단 시약 같은 경우는 작년에 실적이 별로 없고 올해도 이제 별로 실적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하여튼 이 업체가 주로 하는 건 의약품 품질 관리 쪽인데 이쪽이 국내 시장 점유율 40%의 1위 업체입니다. 근데 이제 의약품 품질 관리 자체가 시장 자체가 한 180억, 190억 요 정도 사이즈밖에 안 돼요. 그러다 보니 전체적으로 매출은 이 업체가 뭐 많이 가져간다 해도 뭐 민간 업체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고, 그러다 보니 이제 성장에는 한계가 있어서 이 성장성을 가져가기 위해서 CMO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고, 근데 CMO 사업은 말 그대로 이거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장 규모가 중요합니다. 얼마만큼의 양산 수량 생산 캐파를 갖고 있고 또 품질 관리를 할 수 있는지, 물론 이 회사가 품질 관리 회사긴 하지만 양산했을 때 품질 관리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검사 받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러고 나서 이 다국적 제약사나 이런 약을 만드는 제약사로부터 그 제약을 위탁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업체가 주로 하고 있는 건 앞에 인허가 전략 및 뭐 이런 신약 개발 지원 서비스도 하고 있지만 이쪽은 그렇게 이제 뭐 매출에서 많이 차지하는 비중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업체는 이제 주로 검사를 쪽을, 품질 관리나 이런 쪽 검사 쪽을 많이 담당하다 보니까 정부 공공기관 이쪽 일을 위탁받아서 하는 경우가 많고, 그러다 보니 제약사들하고 좀 좋은 관계를 가져가고 있죠. 그리고 그 대학교나 대학 연구소, 그다음에 좀 대학 그 종합병원들 이런 쪽하고도 좋은 관계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지난 1분기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 전체 매출액의 81.39%가 의약품 품질 관리 쪽에서 나왔죠. 그러다 보니 이게 이제 가장 큰 매출액이 되고 있고, 그 외에 신약 개발 지원 사업 쪽에서 매출 한 3억 8천 정도로 발생했고, 체외 진단은 요번에 아예 하질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회사의 사업은 의약품 품질 관리와 신약 개발 지원, 즉 둘 다 이제 서비스 쪽이죠. 바이오 서비스 사업을 주로 하고 있고, 이쪽에서 대부분의 매출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제 신규 사업, 이제 매출액이 100억 정도에 정체되어 있기 때문에 100억을 쉽게 못 넘어요.
이걸 뛰어넘겠다고 유전자 치료제와 첨단 바이오 의약품 CMO 사업을 진출하겠다고 그러는데, 이 CMO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대규모 생산, 양산 설비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대규모 투자를 해야죠. 하지만 이 업체는 대규모 투자를 할 돈이 없습니다. SLS 바이오가 지금 갖고 있는 현금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자, 이 업체 앞에서 말씀드렸지 매출액이 대부분이 이 의약품 품질 관리와 품질 관리 발생하고 신약 개발 지원 서비스도 하고 있고, 이게 작년 매출액이 79억, 거의 80억 정도고, 재작년 쪽에서 82억 정도, 그러니까 대부분의 매출이 이 의약품 품질 관리에서 발생한다고 보면 되죠. 그리고 분기 비교를 했을 때 지난해 1분기 때 20억, 요번에도 20억, 거의 비슷하게 갑니다. 영업이익은 작년에 1억, 요번에 7,900만 원. 그래서 1분기 때 올해는 1억 3천만 원 정도의 단기 순이익이 발생했으니까 그 나름대로 뭐 선방했다고 그러지만, 이 정도 매출액과 순이익 갖고는 계속 기업 가치를 가져가기는 어렵죠. 조금만 무슨 일이 틀어져도 당장 뭐 적자가 돌아설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렇죠. 자, 요약 재무제표를 보시게 되면 지금 1분기, 그러니까 2024년 1분기 말 기준으로 봤을 때 유동자산이 114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유동부채가 지금 부채 총계가 43억 정도 되죠.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이 CMO를 건설하는데 대규모 자금을 들어가기에는 좀 빠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외부 자금 수요를, 그러니까 자금 투자 유치를 필요로 하고 있는 상태죠. 그리고 특수관계인들 봤을 때 지분이 38.92%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자금 조달을 하는데 주식으로 주식 연기증권을 팔아도 되고, 아니면 아예 그냥 신주를 발행해도 괜찮을 것 같고, 왜냐면 그렇게 해도 30% 정도 지분을 유지할 수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지금 SLS 바이오가 주가가 막 급등하고 있는 이유는 이 노보노디스크라는 비만 치료제 위고비를 만든 업체가 품질 검사에 대해서 독점 계약을 SLS 바이오랑 맺었다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고비 판매량이 늘어나면 검사비가 증가하고 그에 따라서 실적이 개선될 가능성이 큰 거죠. 근데 국내 비만 치료제 시장이 한 1,800억 정도고, 지금 초기에는 위고비가 거의 독점을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위고비의 실적이 굉장히 좋아질 가능성이 크죠. 그러니까 매출이 많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고, 그에 따라서 검사를 대행하고 있는 이 업체도 덩달아 일감이 많아지면서 실적도 좋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제 SLS 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 하반기 때 이제 유상증자와 무상증자를 동시에 했고, 그 무상증자 직후에 주가가 좀 많이 폭락을 했습니다. 그만 그도 그렇게 시장에서 이제 그 물량이 좀 쏟아지는 느낌인데요. 그러고 나서 이제 주가가 계속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지난해 11월 13일 날 최저가 1978원 찍었고, 올해도 뭐 거의 한 2,000원 초반대에서 이 주가가 다시 반등이 요즘 나오고 있죠. 특히 이제 위고비를 품질 검사를 독점으로 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것 때문에 주가가 많이 급등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급등한 것은 물론 그런 호재성 재료도 있었겠지만, 회사 측이 CMO 사업을 하기 위해서 대규모 자금을 조달해서 이 CMO, 즉 공장이죠, 생산 공장, 플랜트를 이제 건설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투자를 하려면 대규모 자금을 유입시켜야 됩니다. 근데 자기가 자기 사업으로 돈을 벌어서는 도저히 그 자금을 마련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주식을 팔던 아니면 채권을 팔아서 그 돈을 마련하게 되는 거죠. 지금의 주가 급등은 그러한 투자비 마련을 위한 주가를 급등시켜서 여기서 이제 투자를 받으려고 하는데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싸게 사서 비싸게 팔고 싶어 하는데, 주가 가격이 많이 오른 상태에서 이 채권이든 아니면 유상증자에 응하라고 그러면 실제로 많은 투자자들이 이렇게 뛰어들지 않기 때문에, 지금 주가 급등은 이 회사가 호재가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작년에 무상증자와 또 유상증자에 참여했던 투자자들에 대한 이 수익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 이제 주가를 좀 끌어올린 측면이 있는 것 같고, 이게 다 매물이 돼서 이제 시장에 뿌려지면 새로운 또 유상증자나 아니면 주식 연계 채권을 발행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SLS 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런 지금 현재 주가가 급등한 점을 보기보다는 이제 이런 신규 자금 조달을 염두에 두고 보셔야 되는 게 나중에라도 좋은 매수 포인트를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업체가 지금 하고 있는 주력 사업, 의약품 품질 관리나 이런 사업으로는 도저히 실적을 개선하기가 지금보다 실적이 뭐 점프업을 하거나 이러기는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죠. 왜냐면 그 시장 자체가 작고 또 그 작은 시장을 벗어나서 더 큰 시장을 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지금 현재 회사 내에 자금이 없기 때문에 이게 이제 악순환이 계속 이제 서로 맞물려 있는 거죠. 그나마 또 이 SLS 바이오 같은 경우는 딱 경영진이 한 100억 정도 매출액에 한 몇억 순이익을 내는 요 정도 사업에 딱 오리엔트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여기서 CMO 사업을 하겠다고 이제 대규모 자금을 외부에 유입시키면 그런 대규모 이런 CMO 설비를 갖고 CMO 회사를 경영을 해본 경영이 쉽지 않죠. 그게 왜냐면 기존의 매출의 규모도 다른 회사를 작은 회사를 했는데 CMO 같은 경우는 위탁 생산을 하기 때문에 그 대기업 발주를 주는 쪽의 수량 생산 캐파에 맞춰서 이쪽 공장을 생산 캐파를 늘려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런 양산에 있어서 이게 잘못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위탁 생산은 굉장히 좀 자본력도 많이 들어가고 또 기술력도 필요한 그런 사업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면을 과연 SLS가 바이오가 잘 해낼 수 있을지 이 부분은 솔직히 의문이 좀 듭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